학력 인구 감소 시대.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니죠. 대선 쌤, 학력 인구 감소 실감하고 계십니까?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방문하면 1학년 학급이 가장 적은 학교들이 꽤 되고요. 작년에 교육개발원의 이런 교육 기본 통계를 봤더니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학생 수가 무려 4% 이상 감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한 이제 학교가 있는 이제 교육지원청만 봐도 그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보통 선생님들이 청간 내신이라고 해서 교육지원청을 옮기면서 전보 이동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속한 지역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전보에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나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한 교육지원청에 100개가 넘는 학급수가 감축되었다는 거죠. 국제도시가 속하고 새로운 학교가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급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지역의 광역시도 교육청 그 체감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과 전북 그리고 경남과 경북 이렇게 도농이 결합된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학령 인구 감소를 이미 경험했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모델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1읍에 이 한 학교를 유지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연계한다던가 말씀하신 도농의 작은 학교 이런 여러 가지 모델 예를 들면 초중고 통합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학교의 형태를 좀 다양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작은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 전에 작은 학교 정말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학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 사회화 과정을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작은 학교들, 뭐 학년, 학급당 인원이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 인원에 머무른다라면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요? 작은 학교를 운영하는 살리는 활성화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공동체의 거점이나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런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학교인데 학교가 폐교가 되면 그 지역이 공동화가 아마 더 빨라지고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지역의 불꽃과 같은 지역에 이런 다시 활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사회의 어떤 활성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의 허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 허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공간이 요새 다변화되고 뭐 거기에서 뭐 근데 이런 커뮤니티 시설부터 이런 도농의 이런 스포츠 시설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 그 지역에 이런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 여러 가지 다기능의 이런 목적을 좀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병원과 학교, 어떤 상징적인 거거든요. 어떤 세대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부모님들은 같은 경우엔 어떤 이사하고 삶을 살아가는 정주 여건을 생각할 때 학교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화 창출과 교류의 플랫폼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의 작은 학교 모델을 필요한 이유, 이제 시도교육청의 어떤 그런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의 당위성을 조금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핀란드나 이런 곳도 사실은 학생 수가 적어도 폐교를 되도록 하지 않고 이런 교육 제공 서비스를 유지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국 통합 커리큘럼을 적용을 해서 이제 사실은 작은 학교와 큰 학교 간에 그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구 밀도가 낮더라 하더라도 이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의 작은 학교의 이제 가장 특징은 개별 맞춤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기대를 부응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사 역량을 갖춘 어떤 교수의 질을 확보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어떠한 개별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한다.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기에는 예산, 굉장히 돈이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육 발전 특구라든가 이런 모델이 사실은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착안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과 연계를 하고 지자체와도 연계해서 근데 이 학교를 이제는 교육기관에서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이런 지역이 함께 노력해서 살려야 된다라는 걸로 지금 이게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과 성과를 논하기 이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의 문화를 그리고 지역의 공동체를 살리는 어떤 자양분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다양하고 특성화된 모델을 통해서 교육이 가야 할 어떤 맞춤형 교육으로서 가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농촌 유학 그때 저희가 다뤘었죠. 그리고 이제 작은 학교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지역사회 이제 학교들이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니즈에 교육 구성원들이 다양한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한다. 그리고 인구의 유입이 교육 지역의 활성화로 연결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역에 어떤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학교들, 어떤 학교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희 인천의 강화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 특성화 학교를 세운다거나, 근데 강남 미디어 고등학교처럼 미디어 영상 제작 혹은 셰프고 이렇게 해서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특성화해서 근데 지역의 이런 경쟁력도 키우고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성과 효과성을 보면 제가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 체육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인천에 있는 덕적도에 야구부를 신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제성의 논리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덕적도에 야구부를 만들면 선수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이고 야구부의 어떤 친선 경기나 대회 출전할 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서 야구부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학교들이 어떤 언어에 특화된 그러니까 저희가 언어 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외국어 교육이라고 하면 도시 지역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교외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그러한 언어 교육을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 그리고 게임 특성화를 한다. 뭐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를 할 수 있겠죠.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다양한 학생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학생들 다 소중해요. 근데 저희가 정식 공교육에서 이제 규격화된 교육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갈 수 없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안학교를 또 지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몇 학자분들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이 존 두이 학자가 학습은 사회화 과정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인재로서 자라나고 다시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길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켄 로빈슨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획일화된 공교육을 비판하면서 이제 창의성, 이런 개별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에 있어서 다양성 확보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특수 목적을 가진 초중등 통합학교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그동안 충족시키지 못했던 학부모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학교. 아까 이제 인공지능 중심 초등학교, 과학 중심 뭐 중학교, 예술 중심 초등학교, 그다음에 독서 인문학이 강화된 어떤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접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까 대 선생님이 이제 켄 로빈슨이나 이제 듀이라는 어떤 그 석학들의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글로컬 교육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로컬 교육이 뭔지 아세요? 이런 국제적인 게 또 가장 지역적인 것도 국제적이다.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자.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인재 양성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 그리고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서 글로컬 인재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고 세계 시민 교육을 더불어 이제 이런 글로컬 인재에 대한 이런 교육 과정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협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작은 학교를 운영을 할 때는 어떤 특성화에 초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지만 그게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도 충족시키고 그 이상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 다양한 특수 목적 이제 통합 학교들이 이제 고려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싶어요. 민간학 거버넌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어떤 민간의 어떤 노하우나 자본을 학교로 끌어올 수는 없을까? 그래서 교육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이고 뭐 서울 공화국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인재들이 유출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지역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이런 학교와 그럼 지역의 연구소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그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협력 체계를 좀 갖춰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 교육발전 특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군 지역에 네. 이제 교육발전 네. 특구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그리고 어떠한 민간의 영역까지 그 속에서 지자체와 학교가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제 강화 지역에 대학이 있거든요. 근데 대학은 대학생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는데 그 대학 캠퍼스를 개방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또 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관이라든가 그런 곳에 지원도 받고 해서 상당히 이제 강화하면 도심은 아니잖아요.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이런 어려운 부분을 좀 보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벌여야 돼요. 수도권 외의 지역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떤 환경적인, 자연환경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어떤 특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가 어떠면 도시 지역보다는 더 지역화될 수 있고 촘촘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학교의 학생 수만 해도 어마어마한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어떤 학생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강점을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작은 학교가 그러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대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작은 학교가 사실은 우리 학교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구 변화는 확정된 미래라고 하잖아요. 이 인구 출산율이라는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대도시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이 앞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에서 다시금 국가 경쟁력이나 교육의 이런 가치를 좀 더 살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작은 학교의 강점, 저희가 약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강점 혁명. 죄송합니다. 네. 강점 혁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작은 학교만의 아까 말했던 소수 정예, 1대1 맞춤 교육,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 간의 정서적 유대나 교사와의 친밀감, 이런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뭔가 협업, 학생이 적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걸 최대한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수 쌤하고 이제 저하고 또 오늘은 생각이 일치했네요. 그동안 저희가 이제 갖고 있었던 이제 고정관념이 뭐냐면 작은 학교는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학교가 갖고 있는 분명히 강점이 있거든요. 그 강점을 특색화하고 특성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 학교 모델을 작은 학교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